여러분, 자, 7강 수업을 22페이지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자, 7강 수업을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면서 열공하게 되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7강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자, 3. 재시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침투 탐상 시험을 했는데 어딘가 이게 어떻게 잘못되었는지 결함이 잘 나타나지 않더라. 또는 결함이 나타났는데 이게 진짜 결함 같은 느낌이 안 들더라. 그래서 이제 재시험을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시험 중간이나 종료 후에 다음 사항에 해당할 때는 시험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조작 방법에 잘못이 있었을 때, 쉽게 말하면은 날씨가 15도씨도 안 되고 날씨가 추워서 온도를 재었더니만 한 8도 정도 됐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침투액을 뿌리고 나서 한 3분 만에 바쁘다고 빨리 이제 끝내버렸다든지, 그렇게 하고 이제 잉여 침투액을 제거하고 현상을 했다든지, 어쨌든 조작 방법을, 그러니까 규격집에 정한 대로 행하지 않았을 때, 모두 조작 방법에 잘못이 있었을 때죠. 요럴 땐 재심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 이 침투 지시 모양인지 흠인지, 또 가짜 결함을 우리 의사지시라고 합니다. 흠인지 의사지시인지 판단 곤란할 때 재시험을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 있잖아요. 의사지시는 제가 가짜 결함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요걸 다른 방법으로도 많이 적용. 부정모양이라는 요거도 의사지시입니다. 부정모양이라는 것도 의사지시다라는 걸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부정모양도. 자, 요런 것은 진짜 결함이 아닌 것을 우리는 의사지시 또는 부정모양이라고 합니다.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그래서 이건 이제 이건 정말 정확성을 필요로 한다. 신신당부했을 때라든지 이걸 다시 한 번 더 확인해서 하자. 기타 다른 또 필요한 사항이 있을 때는 다시 재시험을 합니다. 요 세 가지가 주로 많이 쓰입니다. 그 다음 후처리 방법. 시험 종료 후 시험체 표면에 부착된 현상제가 시험체를 부식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험체 마모 증가시킬 우려가 있을 때, 이 약품이 있으면 마모 끈적끈적하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마모 증가시킬 우려가 있을 때, 그 밖에 필요한 경우에 현상제 같은 걸 깨끗이 제거해 줘야 됩니다. 두 번째, 브러싱. 부드러운 솔입니다. 거친 솔로 하면은 이 침투 탐상 시험은 표면 결함이니까 그에다 결함이 막히거나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브러싱, 공기 분무, 물 스프레이, 흥건 및 종이 수건으로 닦아서 제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후처리나 전처리 할 때 이 침투 탐상 시험편 표면에 철 브러쉬 같은 걸로 긁어버리면은 그 표면이 상처를 입거나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부드럽게 닦아줘야 됩니다. 자, 8번 시험장치. 시험장치나 그 다음 탐상제. 자, 시험장치. 1. 시험에 사용하는 장치. 여기에 이 침투장치, 예비세척장치, 침투 예비세척, 유화장치, 세척, 현상건조장치, 이런 많잖아요. 그죠? 이거는 장치라고 하기는 어떤 욕조 같은 걸 만들었기 때문에 이걸 크게 보통은 이걸 장치라고 안 합니다. 그 다음 침투액 같은 것도 캔에 들은 거 뿌리고 할 때는 이 장치라고 안 하는데, 이게 이제 대량 생산이나 또 많이 생산할 때 이렇게 욕조식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만들어 사용할 경우에 이것을 우리는 장치라고 합니다.
근데 엄밀히 말하면은 장치는 요 뒤에 나오는 자외선 조사 장치. 자외선 조사 장치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 블랙 라이트라고 합니다. 또는 자외선 조사 등이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용어를 우리는 기술 용어에 보면은 한 가지 방법이 아니고 여러 개를 썼을 때 같은 의미인데도 우리가 혼돈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자, 자외선 조사 장치, 자외선 조사 등 또는 영어로 많이 씁니다. 블랙 라이트. 그 다음에 암실도 이거는 실이지요. 뭐 이거는 내가 장치라 하기에는 좀 그래요. 암실에는 보면 뭐냐면은 이게 커튼 같은 거 있고 뭐 그런 것 뿐입니다. 자, 근데 VCS 시험 방법에서는 이게 제일 보편적으로 많이 씁니다.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장치를 사용하지 않아도 무관하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엄밀히 따지면 자외선 조사 장치가 시험 장치다.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침투 유화 장치.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장치라고 한다면 이거는 액조, 그 액을 담는 욕조, 탐상제 도포 기구 그런 거로 구성되고 시험체 표면의 잉여 침투액 및 유화제를 배회하기 위한 설치 약간 일본식이래 다이라고 많이 하죠. 위한 대, 그 다음에 시험체를 매달 수 있는 기구 이런 것을 우리는 장치라고 하는데 큰 의미는 없습니다. 4번 수세성, 후유화성 침투액 사용할 때의 세척 장치와 물 베이스 유화제를 사용할 때의 예비 세척 장치는 스프레이 노즐 등 물로 세척하는 기구가 필요하고 그다음 수압을 재는 게 필요합니다. 물 수압이 너무 세면 안 됩니다. 수압과 유량 조절할 수 있는 구조를 준비한다. 또한 필요에 따라 수조가 필요하며 일정 온도의 온도로 만들 수 있는 그러니까 일정한 온도의 온수로 만들 수 있는 가열 장치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럼 건조 장치 드라이어 원칙적으로 일정 온도에서 열풍으로 건조할 수 있어야 하며 휴대형을 제외하고 온도를 조절, 휴대형에는 없지만 그 열풍 건조 장치를 고정으로 설치했다면 그 온도 조절 장치도 갖추는 게 좋습니다. 온도 조절 장치도.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또 넘어가고, 요게 이제 기타 비파괴 검사 중에서 누설 검사라는 게 있습니다. 자, 여러분 누설 비파괴 검사는 LT라는 걸 알아두셔야 됩니다. 누설 비파괴 검사. 요거도 자격시험 종목이 있습니다. 별도로. LT는 누설 검사는 왜 LT라고 하냐면 리키지 테스트. 리키지가 뭐냐면 샌다 이 말. 새는 것을 검사한다 이 말. 누설이라는 건 한자지요. 리키지 테스트. 새는 것을 검사하는 겁니다. 자, 이거 이제 적용 이유를 한번 봅시다. 돌발적인 누설로 발생하는 해로운 환경요소 방지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 가지고 포스코도 그렇지만은 이런 이제 포스코 가령 파이프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시오가스라든지 질소가스라든지 그 유독한 가스가 많이 나와요. 그거는 시오가스의 경우 같은 온도가 높아서 재활용을 할 수 있지만 그게 누설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경우 파이프로 주로 많이 이송을 하는데 누설되면 안 되잖아요. 근데 돌발적인 누설이 생기면은 해로운 환경요소 생깁니다.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미리 누설 검사를 진행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시스템 작동에 방해가 되는 재료의 누설 손실. 어떤 재료는 이게 누설이 되면 안 되는데, 이게 어떤 가스 같은 거, 기계 같은 거 작동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시스템 작동에 방해가 되는 재료의 누설 손실을 또 방지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표준 규격에서 벗어난 누설률, 부적합한 제품 검출하기 위해서 누설 검사 들어갑니다. 뭐냐면은
그 가령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어디에 뭐 CO2 가스를 공중에 보낸다. 보낼 때도 어느 정도까지는 막 괜찮다. 이래야 되는데 표준 규격에서 뭐 얼마만큼은 괜찮은데 그보다 더 많이 벗어났을 때, 그러니까 표준 규격에서 벗어난 누설률, 부적합한 제품 검출,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누설 검사를 적용한다. 주로 관이나 뭐 이런 데서 많이 하겠죠. 누설 검사의 일반적인 사항, 누설 검사에 필요한 압력 기준은 요거 3.5kgF 제곱센티미터이다. 그러니까 1제곱센티미터당 3.5kgF. 여기에 뭐냐면은 이제 압력 기준이다. 그 다음에 각종 부품이나 압력 용기의 관통 균열 여부. 그러니까 관통이 될 수 있는 균열이 생겼나?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 여부를 검사한다. 그 다음에 요거는 또 어떤 경우는 압력 게이지에 부착된 압력 용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압력 게이지에 얼마만큼 압력이 흘러야 되는데 그거보다 적게 나오면 도중에 어디서 세겠죠. 그래서 이제 누설 검사도 합니다. 모든 구멍은 덮개, 플러그 등으로 밀봉을 합니다. 그래야 되겠죠. 그렇게 하고 이제 누설 검사하는데 어느 부분에서 이제 샌다든지 하면은 이거는 이제 안 되겠죠. 5번 눈금은 최대 측정 압력의 2배 넘는 범위에서 사용한다. 검사 부분은 누출 막을 수 있는 것을 세척제로 제거한 후 건조를 해줘야 된다. 자, 요런 게 이제 누설 검사다. 기본적으로 누설 검사가 LT다. 요런 식으로 많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페이지로 또 넘어가 봅시다. 23페이지입니다. 자, 6번 습식, 속건식 현상장치. 습식이나 속건식 현상장치는 교반에 따라 현상제를 소정의 분산 상태로 유지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 쉽게 말하면 뭐냐면 교반이다. 이거 왜 그러냐면은 속건식 현상제를 가령 우리가 예를 듭시다. 속건식 현상제를 예를 들면은 거기에 현상제 가루가 있잖아요. 그죠? 기름 있잖아요. 그냥 두면은 이게 두 개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대로 교반을 안 하고 바로 뿌리면은 기름만 먼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충분히 교반을 해줘야 된다. 습식 중에서도 수용성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잘 섞여 있어야지 안 섞여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잘 교반을 해가지고 그 상태에서 현상을 해야 된다. 건식 현상 장치도 현상제가 외부에 비산하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이건 이제 기술인데 요즘 살포기에 있으면 잘 흔들어 가지고 아주 잘 뿌려야 되는데 여기 상당히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요것도 중요합니다. 7번 암실 침투 지시 모양 명료하게 식별 가능한 어둡기로 하고 20룩스 이하, 암실은 어두울수록 좋으니까 요것도 꼭 알아둬야 됩니다. 20룩스 이하로 유지해야 된다. 20룩스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 따라서 자외선 조사 장치는 반드시 구비해야 됩니다. 자, 자외선 조사 장치에 대해서 여기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파장이 자외선 조사장 자외선 파장이 320 내지 400 나노미터입니다. 320 내지 400 나노미터. 요 파장이 요런 자외선을 38cm 높이에서 비추었을 때 그 강도가 얼마가 되냐면 800 마이크로와트 per 제곱센티미터 이상의 자외선 강도가 필요하다. 요거는 꼭 좀 알아둬야 됩니다. 그럼 이제 여기에 이제 밑에 한번 또 세부적으로 자외선 파장 범위를 우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320 내지 400 나노미터라고 했습니다. 근데 요걸 옹스트롱으로 하면은 3200 내지 4000 옹스트롱이다. 3200 내지 4000 옹스트롱이다.
그래서 즉 이건 뭐냐면 1옹스트롱은 10나노미터다. 그래서 요거는 요 두 가지를 다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외선 파장 범위가 얼마냐, 이가 320 내지 400나노미터라고도 많이 쓰고요. 3200 내지 4000옹스트롬이라고도 쓴다는 걸 여러분 꼭 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두 가지를 다 혼용하는 수가 있으니까 두 가지 다 알아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자외선 중심 파장은, 중심 파장이라는 건 뭐냐면 320하고 400 중간, 그러니까 얼마가 되냐면 365나노미터고, 옹스트롱으로 하려면은 3650옹스트롱이다. 그럼 1옹스트롱의 크기는 얼마냐 하면은 1옹스트롱의 크기는 10의 마이너스 8제곱, 10의 마이너스 8제곱 센티미터라고 합니다. 요거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1cm를 1억 분의 1로 나누는 거예요. 1억 분의 1cm가 1옹스트롱이다 하는 거죠. 공이 여기 몇 개 있습니까? 1, 2, 3, 4, 5, 6, 7, 8. 요게 8개가 있죠. 여기 1억입니다. 1억 분의 1cm다. 요것도 꼭 좀 알아두십시오. 자, 그 다음에 탐상제. 탐상제는 침투액. 침투액은 크게 두 가지였죠. 염색 침투액, 적색인 V, 황록색인 형광 침투액 F. 요 두 개만 하면 되는데, 이제 이론상으로 침투액을 두 가지 성분으로 했을 때는 V도 DV, F도 DF라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VF 두 가지입니다. 그 다음 유화제는 두 가지죠. 그죠? 기름 베이스 유화제를 B라고 하고 물 베이스 유화제를 D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세척액. 세척액은 A가 됩니다. A. 세척액 A가 됩니다. 요거는 A인데, 현상제는 이제 건식 현상제는 D이고 속건식 현상제는 A고, 그 다음에 수현탁성 현상제 습식은 W고, 또 습식 중에서 수세성 현상제는 A고, E는 특별한 현상제고 N은 현상하지 않는 것을 N이라고 합니다. 자, 탐상제는 결함 검출할 수 있는 충분한 성능을 가지며 시험체를 부식하지 않고 인체에 무해하여야 한다. 여기 기본 우리 목표인데, 실제로 여기에 이제 환경 오염도 시켜 시험체를 부식할 수 있고 인체에도 해가 좀 있습니다. 기관지가 안 좋아진다든지 여러 가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가급적이면은 좀 적게 쓰는 방법 이렇게 두고, 또 이제 그래서 이것도 전문가가 필요하다. 전문가는 그렇게 많은 그런 탐상제나 이런 걸 사용하지 않는다. 조금씩 사용한다. 또 날리지 않도록 한다. 요런 이제 노하우가 있더라고요. 자, 9번 대비시험편. 이 대비시험편이라고 많이 합니다. 레퍼런스 블록인데 대비시험편을 우리는 딴 말로는 여기에 한자로 되어 있는 여기 뭐냐 표준시험편입니다. 전에는 표준시험편이라고 많이 하던데 요즘은 대비시험편이라고 많이 합니다. 여러분, 대비시험편, 표준시험편은 같은 말이다. 그래서 A형 대비시험편, A형 표준시험편, 침투는 PT잖아요. 그죠? A니까 A 이렇게 표시합니다. A형 대비시험편은 PT, A 기호로 표시한다. 자, 그러면 A형 시험편은 KSD입니다. 우리가 침투 비파괴 검사는 기계 규격인데, 요 대비시험편은 여러분 KSD 670입니다. 요거는 금속 규격입니다. 재료니까 A형 시험편은 KSD 670에 규정한 A2024P, 여기 알루미늄판입니다. 요걸 사용합니다. A는 알루미늄이라는 뜻이고 P는 판이라는 뜻이고 2024는 KS 규격에 보면 알루미늄에 관한 게 여러 개 세분이 되어 있습니다. 뭐 10이라든지 100이라든지 여러 개. 그 중에서 2024P에 여기에 침투 탐상 시험에 사용하는 A형 대비 시험편에 관해서 규정을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것도 중요합니다. A2024P라는 걸 꼭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2번.
A형 표준 시험편은 어떻게 제작하느냐. 참, 그 전에 A형 시험편은 또 표준 시험편이라고 했죠. 여러분이 표준 시험편으로 하고 대비 시험편으로 하면 헷갈릴까 봐서 그런데 여기 표준 시험편이나 대비 시험편 같은 말입니다. 그럼 A형 대비 시험편이 왜 필요하냐. 전문가가 말이죠. 전문가가 알루미늄 판이라고 그랬잖아요. 조그마한 알루미늄 판에다가 인공적으로 결함을 꼭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인공적으로. 그럼 여러분이 결함이 없는 재료를 용접하는 것도 어렵지만 결함을 반드시 만들어 놓은 표준 시험편, 대비 시험편 만들기도 아무나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이 전문 기관에서 만들어야 됩니다. 왜 만드느냐? 요걸 만들어 놓으면 여러분이 이제 신입사원이 요번에 여기 이제 어떤 용접 시험편을 용접하려는 거 이제 결함이 있는가 없는가를 이제 검사를 시키려면 이 좀 불안하겠죠, 그죠? 그럼 또 본인도 이게 좀 아직까지 그 내공이 안 차 있으면 조금은 당황할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요 A형 대비 시험편을 갖다 놓고 먼저 거기에다가 약품을 규격이 정한 대로 살짝 뿌리고 이걸 이제 나중에 닦아내고 현상제를 뿌렸을 때 거기에 반드시 결함이 나와야 됩니다. 왜? 이 사람은 이제 결함을 이 시험편을 만들어졌는데 결함이 안 나온다면은 이제 침투 탐상 시험을 적용한 사람이 두 가지 잘못된 게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은 침투 탐상 시험을 잘못했거나 또는 약품을 이제 보관을 잘못해 가지고 이제 뭐 정발이 됐거나 이렇게 해 가지고 약품에 문제가 있거나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제 용접품을 검사하기 전에 이 사람이 이제 집중적으로 아주 치밀하게 이제 그 규격집을 보고 연습을 몇 번 하고 이제 이 A형 시험편에 약품을 뿌리고 그 다음에 현상을 해보니까 나중에 해보니까 결함이 나타났다. 그러면은 이 사람이 순서대로 규정대로 침투액을 뿌렸고요. 그럼 이 약품도 이상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시험편으로 용접 시험편을 이제 검사를 합니다. 했는데 결함이 없다면 그건 결함이 없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그럼 이 대비 시험편, 표준 시험편 제작 방법입니다. 알루미늄 판입니다. 별로 안 큽니다. 요 정도 크기인데. 그러니까 여기 얼마 된 가로가 75mm, 세로가 50mm, 반 두께가 여기 8 내지 10mm, 요 중간에 홈을 파놨습니다. 홈 깊이가 1.5mm, 그 다음에 홈의 폭이 1.5mm, 그 다음에 아변한 요거는 이제 아변한 방향입니다. 여기가 아변한 방향입니다. 단 적용 단위는 뭐냐면은 밀리미터입니다. 요게 아변한 방향입니다. 알겠죠? 적용 단위는 밀리미터입니다. 여러분 꼭 알아두셔야 되는데 어떤 데 우리가 이제 보고서를 작성한다입니다. 어떤 용접을 한 회사에서 이 제품을 비파일 검사에서 의뢰를 했습니다. 결함이 있는지 없는지 검사를 해가지고 보고서를 작성해달라 할 때는 요걸 이제 검사를 합니다. 그래가 뭐 수치나 이런 거 적는데 수치 적을 때 밀리미터는 안 적어도 된다. 자, 그럼 A형 표준 시험편 제작 방법을 한번 봅시다. 판의 알루미늄 판 요 있죠. 한면 중앙부 요게 4번 있는데 요거 중앙부입니다. 중앙부에다가 분젠 버너라는 분젠 버너 꼭 좀 알아두세요. 여기에 520 내지 530도씨로 가열합니다. 알루미늄은 말이죠. 660도에서 녹아요. 근데 이게 520 내지 530도씨로 가열합니다. 그 가열한 면에다 물을 뿌려서 물을 뿌리면 급냉합니다. 그럼 거기에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갈라진 게 나타납니다. 결함이 생깁니다. 또 뒤엎어서 반대면에도 갈라지게 한 후 양쪽의 중앙부에 홈 생기가 요 부분을 이제 검사하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25mm씩 벌어지게 해가지고 요 4번 있죠.
여기서 양쪽으로 25mm 벌어지게 이제 약품을 뿌려 검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인공적으로 결함을 만든 것입니다. 꼭 좀 알아두세요. 요 시험편의 규격은 요 있습니다. 요걸 A형 표준 시험편 또는 A형 대비 시험편이란다는 거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에 B형 대비 시험편입니다. B형 대비 시험편. 구리에 니켈 크롬 도금한 겁니다. 구리에 니켈 크롬 도금합니다. 요거 지금 B형 대비 시험편, 이게 지금 두께를 확대한 겁니다. 굉장히 얇아요. 얇은데 여기에 이제 이 밑에 있죠. 이 밑이 뭐냐 하면은 이 밑에 여기가 구리판입니다. 구리판에 여기에다 뭐냐 구리판입니다. 저 구리판이 어디냐면 5번이 구리판이고요. 그 다음에 6번이 요게 6번이 뭐냐 하면은 니켈 도금이고, 그 다음에 9번 요 위에 있는 요게 뭐냐 하면은 크롬 도금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다 있는데 1번은 뭐냐 하면은 가로, 1번은 가로입니다. 1번 가로 있죠. 가로가 얼마냐 100mm. 2번은 세로입니다. 세로 35mm. 3번도 세로 35mm. 요걸 지금 두 개를 잘란 거예요. 이거 한 조로 한 거예요. 요거는 평면으로 한 겁니다. 그럼 4번은 뭐냐면 절단선입니다. 그리고 5번은 동판이고 6번은 니켈 도금이고, 그럼 7번은 뭐냐? 7번은 여기에는 도금 갈라짐입니다. 요 이제 갈라짐이라는 건 이제 균열입니다. 요즘은 갈라짐이라 안 하고 뭐라고 한다고 그랬죠? 균열이라고 한다고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8번은 뭐냐면 도금 갈라짐 폭입니다. 확대해서 그런 겁니다. 9번은 크롬 도금. 이제 10번 요거는 뭐냐면 도금 두께를 나타냅니다. 단위도 적용 단위는 밀리미터이다. 그래서 요거도 지금 저거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요거 조금 우리가 자 여기서 한번 봅시다. 여기 뭐냐 하면은 도금 갈라짐이라고 하기보다 뭐가 좋다고 그랬습니까? 균열이라고 하는 게 좋다고 그랬죠. 그죠? 도금 균열이라고 하는 게 요즘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 요즘은 그렇게 된다라는 걸 알아두셔야죠. 그죠? 도금 균열, 갈라짐, 뭐, 요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요렇게 알아두시는데, B형 대비 시험편이 굉장히 비쌉니다. 구리에 니켈 크롬 도금이 있고, 자, B형 대비 시험편은 KST5201. 이것도 금속 규격입니다. 요거는 이제 알아둬야 됩니다. 한 가지가 아니고 요 여러 가지 있는데, C는 구리 맞아요. C는 구리가 맞고 P는 판은 맞는데 C2600P가 있고, 그래 KS 규격의 구리 중에서 C2600P라는 규격도 있고 C2720P라는 것도 있고 C2801P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 판을 만들 때는 뭐 어떤 가공 방법을 하고 어떤 열처리를 하고 이런 걸 거기에다 상세하게 규정해 놨습니다. 여러분은 그 KS 규격집에 들어가 이걸 또 다 일일이 공부할 수는 없고, 여기에서는 B형 대비 시험편은 C2600P, C2720P, C2802P 세 가지를 적용해서 만든다 하는 것만 알아두면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또 시험에 잘 나오는 게 여기 가로 세로가 얼마? 가로가 100mm, 세로 전체는 70mm인데 잘라서 한 게 35mm다 하는 거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그럼 어떻게 만든 거냐 하면 구리판 있죠? 얇아요. 이거 얇아. 그 위에다가 니켈하고 크롬 도금을 했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얇아요. 그 본래 그런 도금은 두껍게 하는데 얇게 했는데 이걸 휘었어요. 휘면은 어떻게 되냐면 중간에 거기에 갈라짐, 균열이 나타납니다. 균열. 그렇겠죠? 균열이 나타납니다. 안 그렇게 했습니까? 근데 그걸 또 다시 살 바로 펴었습니다. 펴가지고 딱 이제 표시에 깨놓으면 눈으로는 안 보이지만 그 안에는 이미 그 결함이 있습니다. 이해하셨죠? 결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조금 또
여기도 균열이라고 해주면 좋겠지요. 그죠? 요즘은 도금, 자, 요렇게 해주면은 좋을 겁니다. 그런데, 요 B형 대비 시험편은, 자, 재질 자체가 몇 가지냐, 이러면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뭐냐 하면은, 대비 시험편 종류를 말하면 요걸 말합니다. 네 가지를 말하면, 자, 봅시다. PTB10, PTB20, PTB30, 그런데 PTB 10, 20, 30이라는데 40이 없고 PTB 50으로 해놨습니다. 요거 꼭 좀 명심하시고, 요 두께가 얼마냐 하면은 굉장히 얇아요. 여러분 도금은 그렇게 얇아요. 마이크로미터입니다. 단위가 마이크로미터입니다. 이거 밀리미터 아닌데 요게 도금 두께는 마이크로미터입니다. 그러면은 PTB 10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10 마이크로미터, 굉장히 얇아요. 근데 이게 얇으니까 오차가 있겠죠. 플러스 마이너스 1, 공차를 둔다. 2 마이크로미터 공차를 둔다. 상하는 1이고 하하는 마이너스 1이니까 2입니다. 요 마이크로미터입니다. 그 다음에 두께가 20일 때는 공차를 어떻게 되냐, 플러스 마이너스 2를 줍니다. 그럼 PTB 30은 두께를 30으로 하라 했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3입니다. 50일 때는 플러스 마이너스 5가 됩니다. 요거 중요합니다. 꼭 좀 알아두시고. 자, 이럴 때 그러면 여기 지금 휘어가지고 도금이 균열, 갈라짐이 생겼습니다. 10일 때는 얼마가 갈라졌냐 하면 목표값이 0.5가 갈라졌습니다. 폭이 말이죠. 20일 때는 1입니다. 마이크로미터입니다. 30일 때는 1.5입니다. 마이크로미터. 50일 때는 2가 아니고 2.5입니다. 자, 요거는 중요하니까 꼭 좀 알아두세요. 자, 그런데 B형 대비 시험 만드는 게 훨씬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쉽게 말하면은 잘 구비를 안 하는데도 많다. 이게 지금 꼭 요게 A형보다는 이게 B형이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어지간한 곳에서는 시설에서는 이 B형을 구비를 안 해놨더라고요. 그런데 B형이 더 정밀하다. 그 대신 비싸다는 거 알아두세요. 자, 오늘 7강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했습니다.